안녕하세요.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 전공 20학번 윤희원입니다. 오늘 저는 1369개의 전공조합을 1년 동안 경험하고 선택하세요라는 주제로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이러한 순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왜 덕성여대에 오게 되었는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반수를 통해 덕성여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던 전공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는 지식을 쌓는 곳보다는 대학 진학을 위한 요건을 갖추는 곳이라고 많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공부했던 초등학교, 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를 위한 전쟁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활동이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록될지, 또 지원하는 학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를 무엇보다 생각하게 했습니다. 수능 성적에 맞춰 교육학과에 입학하고 나서 배운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던 내용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적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더 늦기 전에 다른 길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한 학기 만에 대학교를 자퇴하고 저는 다시 한번 수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은 저처럼 진로보다 성적에 우선하여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학과를 경험하고 난 후 생각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다른 학과로 진학하고 싶어도 이미 해당 학과로 입학하고 난 후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2020학년도부터 시행된 덕성여대 자유전공제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관심사가 다양했던 저는 관심 있는 학과의 전공 탐색 수업을 모두 수강할 수 있었는데요. 다른 학교에는 많이 없어서 눈에 들어왔던 문화인류학과 수업부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스페인어과 전공 탐색 수업까지 1, 2학기를 통틀어 총 6가지 학과를 경험했고 그중 가장 흥미로웠던 수업은 스페인어 전공 탐색이었습니다. 제2 외국어로 영어면 충분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어문 계열보단 사회과학 계열의 학과를 진학하겠다고 다짐했으나 1학기 스페인어 전공 탐색 강의 후기를 보고 마음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2학기에 스페인어 전공 탐색을 수강한 저는 전혀 몰랐던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와 정치, 경제, 예술을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강의에서는 지배를 받았던, 그러니까 약소국이었던 입장에서의 역사를 배웠기 때문인데요.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일본과 우리나라의 시각이 다른 것처럼 한 사건을 두고 지배국가와 피지배국가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그제야 몸소 느꼈습니다. 같은 식민지 고통을 함께했던 나라들의 입장을 무시한 채 배웠던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소중한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전혀 관심이 없었던 학과에 진학하게 되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었고 저도 몰랐던 진정 가슴 뛰는 주제의 공부를 했다는 점에서 다양한 학과를 경험해보는 자유전공제의 장점은 저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덕성여대에 입학할 때만 해도 저는 문화인류학과에 진학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문화인류학과 전공 탐색은 물론 문화인류학과 교양 수업을 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졌고 또 생소한 문화인류학과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워 전공 박람회와 디딤돌 활동 참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인류학과 전공 박람회 참여에 앞서 가장 어려운 점이었던 글쓰기에 대한 의견과 어디에 어떤 능력으로 취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전 질문을 등록했습니다. 즐겁게 교수님들의 조언도 들을 수 있었고 실제로 문화인류학과를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 취업한 선배들의 현장 경험담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원래는 학교에서 대면으로 진행되어야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박람회로 진행되게 되었음에도 저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인터넷 접속으로 진행되어 편리했고 둘째로 졸업하신 선배와의 만남이 자유로웠으며 셋째로 카메라 온오프의 결정권이 각자에게 있어 부담스럽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이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공 박람회와 디딤돌 활동을 통해 문화인류학에 대한 어려움, 궁금증을 해결한 저는 문화인류학과가 진짜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외교학과의 전공 박람회, 디딤돌 활동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고민은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진정 배우고 싶은 공부는 정외과에서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외과 학생회가 정외 교수님 세 분을 인터뷰한 내용이 제일 인상이 깊었는데, 정외과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꾸어야 할 것들을 바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과라고 하시며, 작게는 공동체, 국가, 크게는 세계를 바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작년에 스페인어 전공 탐색에서 배운 약소극 입장에서의 역사를 알리고 싶어졌고, 또 세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2020학년도부터 덕성여대의 복수전공 제도는 이전공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복수전공은 세계학과는 지원 자체가 불가했고, 다른 세계학과는 제한된 인원만을 선발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전공은 약학과, 유아교육과를 제외하고 모집된 계열에 상관없이 전공별 인원 제한 없이 자신이 배우고 싶은 학과를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복수전공 제한 선발을 했었던 컴퓨터공학과, IT 미디어공학과, 의상디자인과 역시 인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선택폭을 넓혀주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과 동기는 IT 미디어과를 이전공으로 선택하여 수업을 듣고 있고, 다른 20학번 동기는 식품영양학과를 1전공으로, 또 계열이 다른 심리학과를 2전공으로 하여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는 주전공이 정해져 있고 복수전공 선택조차 자유롭지 않은 다른 대학과 확연히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찾지 못한 친구들은 물론 명확한 꿈을 가진 친구들에게도 덕성여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학과를 경험해보고 그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1년이 될 수 있다고, 또 후자의 경우에는 과거의 저처럼 저에게 가장 잘 맞는 학과를 선택할 수 과거의 저처럼 좌절할 때의 충격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명확한 꿈을 가진 친구들이 자신의 전공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다른 친구들보다 무기력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에 다양한 학문을 경험해보고 꿈꿨던 학과에 진학하는 것은 전혀 늦지 않는 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스페인어 전공 탐색 과목이 정치외교학 전공 선택에 영향을 주었던 저의 경우처럼 다양한 전공 탐색 과목 수강은 훗날 분명히 유용한 지식, 또 무언가를 시작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정보가 추가될수록 고민하게 되어 학과를 정하기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해 섣불리 단정짓고 후회하기보다는 다양한 전공 탐색 강의를 수강 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점에서 자유전공 제도는 학생 입장에서 큰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1369개의 전공 조합을 경험해보는 동시에 다른 학교에는 없는 덕성여대의 이전공 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세상이 원하는 융합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